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이경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많이 다니시죠? 스타벅스. 우리가 흔히 별다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별다방 스타벅스의 별다른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전략이라는 내용으로 흥미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2017년에 2만 7천 개 이상이 전 세계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220억 달러의 매출이라는 놀라운 매출을 이룩하고 있죠. 일주일에 스타벅스에서 일어나는 거래수만 해도 거의 1억만 건에 육박하는 9천만 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21년까지 앞으로 3년 동안 10,000개가 더 늘어나서 3만 7천 개로 성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의 CEO가 하워드 슐츠예요. 이분을 우리가 흔히 창업자인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창업자가 아닙니다. 스타벅스는 1971년에 만들어졌고요. 드립커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드립커피 하는 스타벅스가 시애틀에서 만들어졌고요. 이게 1980년대 들어서 패스트푸드, 이렇게 프랜차이즈점으로 확장을 할 계획을 삼았을 때 이 하워드 슐츠가 마케팅 이사로 들어옵니다. 이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가 드립커피가 아니고 스팀커피고 그 다음에 호숫가 옆에 세워져야 될 것이고 도시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음악을 들으면서 좋은 커피를 마실 수 있어야 된다는 컨셉으로 큰 성공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1987년에 이 스타벅스를 본인이 인수하고 이 발전을 시키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까지 온 발전은 바로 이분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하워드 슐츠는 마케팅 전문가이고 이 마케팅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 스타벅스의 마케팅 전략이 얼마나 별다르고 또 독특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하워드 슐츠는요, 스타벅스가 약간 어려움에 처했던 2008년에 다시 현장에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내놓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내놓은 전략이 바로 디지털 플라이휠이라는 전략을 내놓습니다. 이 플라이휠은 이런 기계장치들 또는 이동장치들이 돌아갈 때 구동되는 엔진을 의미하는데요. 이 플라이휠이라는 전략을 구성을 보면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문, 그 다음에 결제, 그리고 보상, 개인화. 이 4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6년에 기술 인력만 해도 1,000명을 신규 채용해서 디지털 퍼스트, 다시 말하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디지털 변신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런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타벅스의 디지털 플라이휠 어떤 내용인지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문인데요. 이 주문의 비전은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식을 구현하자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2014년에 새로 나온 서비스 있죠? 여러분도 아마 이용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사이렌 오더라는 겁니다. 이 사이렌 오더는 뭐죠? 스타벅스 매장에 가서 줄을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모바일로 미리 주문해 놓으면 별도로 남들보다 빠르게 오더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별그대 아시죠? 별그대에서 도민준이 이런 사이렌 오더를 통해서 자기 애칭을 하나를 정해서 부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별칭은 무엇이죠? 저는 남다른 열정입니다. 또 이 주문하는 방법이 있어도 계속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제가 차고 있는 갤럭시 기어가 처음 나왔을 때 첫 번째 비즈니스 앱도 바로 이 스타벅스였다. 그래서 이 스타벅스도 이 갤럭시 기어를 통해서 바로 주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더를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구현해 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제입니다. 결제 비전은 가장 쉽고 또 고객과 계속 반응하는 결제를 하겠다라는 것이 스타벅스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2009년에 모바일 지불 시스템을 처음 도입했는데요. 현재까지 1,700만 명의 활성 사용자가 있고요.
월간 700만 건 이상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결제 수단, 또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는 이런 모바일 결제를 가지고 있는데 독특한 점이 있어요. 쓰시는 분은 알겠지만 여기에 자동 충전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자동 충전은 뭐죠? 자기가 일정 금액을 해놓고요. 일정 기간 또는 매월 어떤 특정한 날짜에 정해진 기간에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서 자동이 충전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2만 원 이하가 되면 자동적으로 4만 원이 충전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또 현금도 보유할 수 있는 이런 강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 3분기에 스타벅스가요. 18% 고객이 모바일 회원입니다. 18%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차지하는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건 36%를 차지해요. 굉장하죠? 18%가 36%를 차지한다는 뜻은 뭐겠습니까? 모바일로 인한 주문과 결제가 그만큼 강력하고 여러 가지 편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키는 거죠. 비교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아시는 던킨도너츠 있잖아요. 던킨도너츠는 모바일 회원이 11%예요. 스타벅스하고 7%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율은 3%에 불과하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게 바로 스타벅스와 던킨도너츠의 모바일 실력 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보상입니다. 보상의 비전은 매일 고객과 연결될 수 있는 그리고 강력한 보상을 제공하자라는 게 스타벅스의 비전이고요. 이 보상 프로그램에 가입한 후에 고객이 전체적으로 20% 이상 지출을 했습니다. 더 많은 지출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평균 일반적인 고객보다도 3배나 많은 돈을 스타벅스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모바일을 통한 주문, 결제, 그리고 보상이 잘 연결이 돼 있어서 모바일을 사용하는 사람은 더 스타벅스에 애착을 갖게 되고 스타벅스에 더 많은 충성스러운 고객으로 변한다 하는 사실이 우리가 이 디지털 플라이휠의 강력한 능력을 알 수 있겠습니다. 보상 중에 아주 유명한 거 있죠? 무엇이죠? 11월만 되면 이 다이어리 타느라고 정신없잖아요. 또 금년에 돗자리 이런 것도 이런 보상 프로그램 중에 아주 유명한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이때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이 보상 프로그램을 할 때는 주변 사람들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별을 자기 친구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다이어리를 타고 싶을 때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더 많은 고객을 만들어내는 보상 프로그램 이런 것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독특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문, 결제, 보상 여기에 관련된 스타벅스의 데이터를 한번 보면요. 모바일 페이먼트 하는 고객의 3분의 1이 모바일로 사이렌 오더로 오더를 하고 있고요. 또 3분의 2는 모바일로 결제하는 멤버로 활동하고 있고요. 전체 고객의 6분의 1은 보상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다. 이게 굉장한 큰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스타벅스의 디지털 플라이휠 전략의 성공은 스타벅스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전 세계적으로 매장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개인 맞춤형입니다. 개인 맞춤형 오퍼링을 하고 소통을 하고 서비스를 구현하자는 게 기본적인 목표인데요. 스타벅스는 고객이 주문한 충성도와 주문 빈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개인화된 제안과 그 다음에 마케팅 자료를 보내서 더 많은 판매를 유도하는 게 특징이죠. 그 결과 아까 보셨지만 이런 거에 의해서 훨씬 많은 3배 이상의 모바일 충성도를 유지하고 그분들이 매출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9천만 건의 거래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고객 계층별로 무엇을 사는지, 어디에서 구매하는지, 또 구매 방법은 뭔지를 분석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날씨, 프로모션, 또 가지고 있는 재고, 그리고 현지 이벤트를 종합해서
실제 고객에게 더 나은 맞춤 서비스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공한다. 이게 스타벅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요. 스타벅스의 많은 음료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쿠키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전체를 조합하면요. 87,000개나 된다는 거예요. 이 87,000개의 독특한 조합을 통해서 개인화된 맞춤 오퍼링을 하겠다. 이것이 스타벅스의 개인 맞춤형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이거 위에 다른 또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스타벅스의 디지털 전환 전략의 특징을 몇 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기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에 보시면 스타벅스가 쫙 있죠. 이게 어딜까요? 강남로에서 삼성까지 이르는 테헤란로예요. 이 삼성역까지 테헤란로에만 17개의 스타벅스 매장이 있어요. 왜 이렇게 다른 데하고는 틀리게 매장이 몰려 있을까요? 전부 직영점인데. 자, 스타벅스는 실제로 전 세계에 있는 점포들을 보면요. 반경 1.6km, 다시 말해 1마일이라고 하죠. 1마일 이내에 평균 3.6개가 있다. 그러니까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스타벅스는 몰려 있을까? 이런 데이터의 분석의 근거가 궁금합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스타벅스는요. 어떤 점포를 내고자 할 때 평가 대상 위치에 소비자들의 인구 통계, 그 다음에 인구 밀도, 소득 수준, 그것뿐만 아니에요. 교통의 패턴, 또 대중교통 정류장의 위치, 그 다음에 주변의 상점과 비즈니스의 형태, 이런 모든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특정 위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걸어 다니는지, 또 거기에 한 사람당 평균 고객 지출을 전부 예측해가지고 개업할 매장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느 데 보면 바로 길 건너에 돼 있고 바로 주변에 서너 개씩 몰려있는 이유가 이러한 독특한 빅데이터 기반의 상권 분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데이터 분석에 아주 전형적인 잘하고 있는 업체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죠. 또 2016년부터는요. 가정용 배달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애틀하고 워싱턴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요. 포스트메이츠라는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가정에서 주문하면 배달까지 해주는 이러한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요. 이러한 서비스의 의도는 향후에 가정에서 스타벅스를 만들어 먹는 이런 IoT 기반의 스타벅스 vending 머신까지 아마 진출을 할 걸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17년에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인 마이 스타벅스 바리스타라는 인공지능을 내놨어요. 그래서 스타벅스 앱에서 인공지능과 함께 챗봇을 통해서 우리가 주문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여러분 2,500만 대나 팔린 아마존의 에코 있지 않습니까? 이 에코의 스피커에도 연결이 돼서 가정에서 주문하면 배달해주고 또 집에 나설 때 내가 주문해 놓으면 원하는 장소에서 그것을 픽업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스타벅스 어디에 하고 있을까요? 바로 삼성의 빅스비 인공지능이 스타벅스 주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2018년에는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메뉴보드라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메뉴판이 보이시죠? 이 메뉴판이 시간에 따라서 동태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디지털 메뉴보드는 시간대, 날씨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더울 때는 뭐겠어요? 차가운 음료. 또 추울 때는 따뜻한 음료. 이런 것들을 시간적으로 나타나는 표현해야 되는 그림이 다 바뀌고요. 가격도 자기네 재고에 따라서 가격을 동태적으로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상당히 놀랍죠? 이런 디지털 메뉴보드도 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별다른 스타벅스의 4차 산업혁명의 변신, 유레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죠? 4차 산업혁명은요. 고객 개인을 맞춰주고 다양하게 연결을 하는 시대입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고객의 왼손과 연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왼손에 스마트폰으로 연결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호모 사피엔스에서 이제 포노 사피엔스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들도 고객의 왼손과 연결하는 새로운 혁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배운 건 뭐죠?
데이터 기반의 경영을 강화하라는 겁니다. 스타벅스는 어땠습니까?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주문, 결제, 보상, 여기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와 또 외부 환경 데이터를 연결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점포의 위치 선정도 남다르고 또 남다른 고객의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썼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과 믹싱을 하게 되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스타벅스는 끊임없이 신기술을 도입해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창출해 왔다는 거예요. 자, 뭡니까? 모바일, 그 다음에 이런 스마트워치, 또 인공지능 로봇, 이런 다양한 기술들, 최근에 들어서는 디지털 미러까지 사용을 해서 이런 새로운 고객의 경험을 창출해서 계속 성공을 모색하는 이러한 끊임없는 변신 전략, 이것이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배울 수 있었던 유레카였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